축구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동 감독으로 취임했었던 감독이 향후 구단 내 다른 코치와 함께 이달의 감독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합니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해 미니 트래블이라는 기록도 세웠고 EPL에서 처음으로 준우승도 차지하며 재기의 신호탄을 알렸던 제라르 울리에의 리버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축구로 유럽을 지배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온 리버풀 팬들에게 1990년대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팬들이 자랑하던 두 감독 조 페이건과 케니 달글리시가 각각 헤이젤 참사, 힐스보로 참사의 충격으로 사임한 이후 리버풀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레전드 출신 감독 그레엄 수네즈가 팀의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켰고 이후 지휘봉을 잡은 로이 에반스의 팀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파울러, 스티브 맥마나만, 제이미 레드납, 마이클 오웬 등의 스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팀의 성적은 3, 4위 이하를 왔다 갔다 할 뿐 컵대회 우승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구단은 선수들이 성적에 비해 너무 스타성에 젖어 있었다고 판단했고 로이 에반스보다 강하게 선수들을 휘어잡기 위해 1998년 프랑스에서 제라르 울리에 감독을 데려옵니다. 리버풀에서 영국 연방과 아일랜드 출신이 아닌 첫 감독이었는데 리버풀은 당시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해온 에반스 감독을 경질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두 감독의 공동 감독이라는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두 감독 체제는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리그 개막이 3개월도 안 된 11월 레스터시티와 더비 카운티에 2연패를 당한 후 로이 에반스 감독이 사임하면서 본격적인 울리에호가 출항하게 됩니다. 울리에 감독은 단독 감독을 맡자마자 팀의 역사가 될 선수 스티븐 제라드를 1군에 데뷔시키는 등 당시 겉멋에 찌든 선수들을 하나 둘씩 이적시키면서 자신만의 팀을 꾸려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내 간판 스타였던 스티브 맥마나만이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팬들은 멘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축 선수를 뺏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리버풀 팬들. 이 이적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울리에 감독은 사미 피아, 에밀 에스키, 디트마 하만, 블라디미르 스미체르, 스테판 앙쇼 등 자신의 팀에서 주축이 될 선수들을 성공적으로 영입했고 이 선수들은 울리에 감독의 3년 차인 0001 시즌 트로피를 기다렸던 팬들을 만족시킬 활약들을 펼칩니다. 2월에 리그컵에서 버밍엄을 상대로 우승하였으며 FA컵에서는 강호 아스날을 꺾고 우승. UEFA컵에서는 로마, 포르투, 바르셀로나 등 명문 구단들을 연달아 격파한 후 알라베스를 쓰러뜨리고 우승하며 그 유명한 미니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리그에서는 중반에 부진했지만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며 3위에 안착했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0102 시즌 리버풀은 체리티 쉴드에서 맨유, 유럽 슈퍼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각각 꺾고 2개의 트로피와 함께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리버풀은 2001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트로피 5개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리그나 챔스 우승이 없었기에 라이벌 팬들에게는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0월 제라르 울리에 감독이 경기 도중 심장 발작이 일어나 병원에 후송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리버풀은 수석 코치였던 레전드 필 톰슨이 팀을 잘 수습해 이끌었고 당시 감독 은퇴까지 고려했던 울리에는 복귀해서 필 톰슨과 함께 시즌을 잘 마무리했고
2002년 3월에는 톰슨 코치와 함께 이달의 감독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는 진풍경도 연출했습니다. 0102 시즌에 리버풀은 추가 우승컵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리그 마지막 15경기에서 13승 1무 1패의 강력함으로 첫 EPL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무려 17년 만에 복귀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이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강력한 리버풀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당시엔 다음 시즌 무패 우승을 차지할 아스날, 트랩을 한 지 얼마 안 된 퍼거슨의 맨유가 있었고 심지어는 로만 아브라이모비치가 첼시 구단주로 취임하면서 리버풀이 어깨를 넓게 필 공간은 부족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부활해버리면 리버풀의 매력이 반감되죠. 그동안 성공적인 영입들을 해온 울리에 감독이 갑자기 고국인 프랑스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하더니 시나마 퐁골, 디아오, 디오프, 셰루 등의 영입을 줄줄이 실패하면서 리버풀의 부활은 다시 소강 상태에 빠져듭니다. 울리에 감독은 이후 2년간 더 팀을 지휘했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라파 베니테즈 감독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 에밀 헤스키와 마이클 오웬을 투톱으로 했던 전술이 뻥축구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리버풀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만든 감독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라파 베니테즈 감독과 함께한 리버풀의 두 번째 EPL 준우승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